캄캄한 어둠 속 금이 간 고대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떨리다 꺼진다. 그 순간 천년의 왕국들이 무너지고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를 집어삼킨다. 역사가 사라지면 나라도 사라진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대한민국 고고학자 이지훈이 평생을 걸고 추적해온 잔혹한 진실이다. 2026년 2월 서울 국립박물관 지하보존실. 새벽 3시 이지훈은 잠들지 못한 눈으로 고문원 더미 앞에 앉아 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다. 37세, 고고학계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주름이 파여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 지훈아, 우리 민족에게는 등불이 있었단다. 그 등불이 켜져 있을 때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가야도 모두가 하나였지. 외세가 침략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어. 하지만 그 등불이 꺼진 순간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 어린 지훈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슬퍼했는지를. 이지훈은 이 민족의 등불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결혼도, 친구도, 평범한 삶도 모두 포기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유물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열쇠다. 분단된 조국, 끊임없이 흔들리는 정체성, 사라져가는 전통.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에 꺼진 등불이 있다. 그리고 오늘 밤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먼지 쌓인 조선 후기 비밀문서 속에서 희미하게 기록된 한 줄의 문장. 등불은 세 개의 산이 만나는 곳, 용의 심장이 잠든 자리에 봉인되어 있다. 이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세 개의 산, 용의 심장. 그녀는 즉시 한반도 고지도를 펼친다. 손가락이 지도 위를 빠르게 훑어간다. 그리고 멈춘다. 강원도 깊은 산속 세 개의 봉우리가 만나는 지점. 조선시대 지도에는 용잠산이라 표기되어 있다. 용이 잠든 산. 찾았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발견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이미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박물관 밖 검은 차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정차해 있다. 차 안 한 남자가 고성능 도청 장비로 이지훈의 독백을 모두 듣고 있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전화기를 든다. 보스, 목표물이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용잠산. 작전을 개시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블랙크라운은 기다리지 않는다. 즉시 움직여라. 하지만 그녀를 죽이지는 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물의 정확한 위치다. 그녀가 직접 발굴하게 놔둬라.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 모든 것을 빼앗아라. 사흘 후 이지훈은 용잠산 자락에 도착한다. 정부 지원은 거부당했다. 근거 불충분, 예산 낭비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그녀는 개인 자금을 털어 소규모 팀만 꾸렸다. 2명의 대학원생과 베테랑 발굴 기사 1명. 이게 전부다. 선배님, 정말 여기 있을까요? 막내 대학원생 민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묻는다. 이지훈은 대답 대신 땅을 응시한다. 고문원의 기록, 지형의 특징, 풍수지리학적 분석. 모든 것이 여기를 가리킨다. 있어. 반드시.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아닌 간절함이 묻어난다. 발굴이 시작된다. 첫날, 둘째 날, 사흘.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대학원생들의 얼굴에 회의가 번진다. 하지만 이지우는 포기하지 않는다. 밤새 흙을 파고 스캐너로 지층을 분석하고 한 치의 땅도 놓치지 않는다. 그녀는 모른다. 산 너머 능선에서 고배율 망원경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블랙크라운의 요원들이 독수리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열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난다. 땅속 3미터 깊이에서 이지윤의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힌다.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다. 금속성의 차갑고 매끄러운 촉감. 이거예요. 그녀의 외침에 모두가 달려든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함이 모습을 드러낸다. 함의 표면에는 고대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다. 훨씬 더 오래된 한반도 최초의 문자들. 이지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할머니, 제가 찾았어요. 정말로 있었어요. 하지만 감격도 잠시.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뭔가 이상하다. 너무 조용하다. 산속인데도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바람도 멈춘 것처럼 고요하다. 그때 어둠이 내린다. 정확히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난다. 최소 10여 명. 모두 전문가의 움직임이다. 군인이나 특수요원 출신임이 분명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박사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영어로 말한다. 동양인이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 당신들, 블랙크라운? 이지윤의 목소리가 떨린다. 블랙크라운. 전 세계 문화유산 약탈의 최정점에 있는 범죄 조직. 중동의 고대 유적지를 약탈하고 아프리카의 보물들을 훔쳐내고 남미의 황금 문명을 해체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역사를 노리고 있다. 똑똑하시군요. 박사님의 10년간의 연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는 손쉽게 목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남자가 손짓하자 요원들이 함을 들어 올리기 시작한다. 안 돼. 이지윤이 달려들지만 한 요원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낸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지며 손에서 피가 난다. 대학원생들도 제압당한다. 저항할 수단이 없다. 왜 이러는 거죠? 이건 한국의 유산이에요. 인류의 역사예요. 이지윤이 절규한다. 남자가 차갑게 웃는다. 역사? 박사님, 역사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 정체성은 지배의 도구가 되죠. 이 유물이 사라지면 한국은 영원히 뿌리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게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겁니다. 고객들, 누구인가? 한국의 역사를 지우고 싶어하는 세력들, 한반도를 영원히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자들. 이지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당신들 손에 이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무너지겠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함이 블랙크라운의 헬기로 옮겨진다. 이지윤은 필사적으로 기어가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멈춰라.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다. 산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온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허리가 굽은 노인.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젊은이보다 더 강렬하다. 이지윤의 눈이 커진다. 박 교수님? 그녀의 옛 스승, 5년 전 발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교수. 그가 살아있다. 이지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박영수 교수? 한국 고고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녀의 은사이자
민족의 등불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 5년 전 중국 국경 근처 발굴 현장에서 사고로 실종되어 사망 선고를 받았다. 장례식도 치러졌다. 이지우는 그의 빈관 앞에서 통곡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 살아서 서 있다. 교수님, 어떻게... 블랙크라운의 리더가 경계하며 총을 든다. 하지만 박 교수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노트 하나를 꺼낸다. 블랙크라운, 나는 지난 5년간 너희를 추적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분노가 응축되어 있다. 5년 전 나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조직이 나를 죽이려 했지. 중국 발굴 현장에서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너희가 계획한 암살이었다. 리더의 표정이 굳는다. 박 교수는 계속한다. 나는 간신히 살아남았고 그때 깨달았지. 블랙크라운이 단순한 약탈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특정 국가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말살하고 있었어. 이집트의 파피루스, 그리스의 고문서, 인도의 베다 경전,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민족의 등불. 박 교수가 노트를 펼친다. 그 안에는 5년간의 추적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다. 블랙크라운의 거래 내역, 배후 세력, 자금 흐름, 약탈 루트. 너희의 고객은 누구지? 한국을 영원히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외세 세력들, 통일을 두려워하는 주변국들, 그리고 역사를 지배함으로써 미래를 통제하려는 거대 자본. 리더가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긴장이 묻어난다. 늙은이, 당신이 뭘 알아냈든 이미 늦었소. 유물은 우리 손에 있고 당신은 무장도 하지 않았으니. 무장? 박 교수가 고개를 젓는다. 나는 무기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가 하늘을 가리킨다. 헬기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블랙크라운의 헬기가 아니다. 경찰 특공대 헬기다. 동시에 산 사방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진다.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포위망을 좁혀온다. 나는 지난 5년간 당신들의 증거를 모았고 오늘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인터폴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거든. 블랙크라운 요원들이 동요한다. 리더가 이를 갈며 함을 헬기에 실으라고 명령하지만 이미 늦었다. 특공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헬기를 장악한다. 총격전이 벌어진다. 하지만 블랙크라운은 이미 포위당했다. 결국 리더를 포함한 모든 요원들이 체포된다. 함은 무사히 회수된다. 이지우는 꿈을 꾸는 것 같다. 박 교수가 그녀에게 다가온다. 5년 만이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진다. 교수님, 왜 연락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미안하다, 지훈아. 박 교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싼다.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블랙크라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거든. 5년간 지하에서 숨어 지내며 증거를 모으는 동안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너였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 이지우는 오열한다. 5년간의 고독, 외로움, 박 교수를 잃은 상실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박 교수는 함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 경외감이 어린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 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 임시 발굴 텐트에서 함이 개봉된다. 경찰 입회하에 신중하게 천천히. 함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인다. 그 안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등불이 있다. 높이 30cm, 세 개의 용이 몸을 감고 올라가는 형상. 그리고 등불의 중심부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보석 하나. 민족의 등불. 이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어 올린다. 순간 등불이 희미하게 빛난다.
마치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하지만 박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하다. 지훈아, 기뻐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 등불을 되찾은 건 시작일 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박 교수가 함의 내부를 가리킨다. 거기에는 고대 문자로 쓰인 긴 문장이 새겨져 있다. 이걸 해독하는데 3년이 걸렸어. 이 등불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야. 이건 고대 한반도의 모든 왕국이 맺은 단 하나의 맹세를 담은 계약서야. 단 하나의 맹세? 그래. 기원전 2세기 한반도는 수많은 왕국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싸웠어. 그때 외세의 대규모 침략이 시작됐지. 한반도가 멸망할 위기였어. 그러자 모든 왕국의 지도자들이 이 산에 모였고 하나의 맹세를 했어. 박 교수가 문장을 읽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다. 피가 달라도 말이 달라도 이름이 달라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외세가 침략하면 우리는 하나로 맞선다. 내분으로 싸우더라도 위기가 오면 우리는 형제다. 이 맹세를 지키는 한 이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리고 이 맹세는 지켜졌어. 수백 년간 외세가 쳐들어올 때마다 한반도의 왕국들은 연합했지. 등불은 계속 켜져 있었고, 하지만 박 교수의 목소리가 침통해진다. 서기 7세기 내분이 극에 달했어. 맹세는 잊혔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됐지. 그 순간 등불이 꺼졌어. 그리고 한반도는 1000년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겪어야 했어. 외세의 침략, 식민 지배, 전쟁, 그리고 분단. 이지훈이 말을 잇는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이 등불이 꺼진 것과 한반도의 비극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됨을 잇는 순간 우리는 약해지거든. 이지훈이 등불을 끌어안는다. 그럼 이 등불을 다시 밝히면, 그래,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어.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정신으로 하나 될 수 있지. 그게 이 등불의 진짜 힘이야. 하지만 그때 텐트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텐트 밖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블랙크라운의 리더는 체포되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블랙크라운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대 조직이다. 한국 팀이 무너졌다고 포기할 리 없다. 산 전체가 포위당했다. 이번엔 더 많은 병력, 더 강력한 무기. 블랙크라운이 최종 병력을 동원한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등불의 탈취, 그리고 가능하다면 완전한 파괴. 왜 파괴까지 하려는 거죠? 이지훈이 경찰 지휘관에게 묻는다. 확실히 하려는 거죠. 유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의미도 사라지니까요. 지휘관이 답한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하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지원을 요청했지만 산속이라 도착까지 시간이 걸려요. 최소 2시간. 그 전까지 버텨야 합니다. 2시간. 블랙크라운의 공세를 2시간 막아내야 한다. 총격전이 시작된다. 특공대원들이 용감히 맞서지만 블랙크라운의 화력은 압도적이다. 그들은 군용 무기까지 동원했다. 박 교수가 이지훈을 불러 세운다. 지훈아, 이제 선택해야 해. 선택이요? 등불을 지킬 거냐, 아니면 내 목숨을 지킬 거냐.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지 않는다. 등불을 지켜야죠. 이게 없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우리가 누군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져요. 박 교수가 슬프게 웃는다. 내 대답을 알고 있었어. 나도 똑같거든. 그는 품에서 오래된 권총 하나를 꺼낸다. 5년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 있어. 하지만 이건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계획이지. 교수님 무슨... 들어봐.
이 산 아래 2km 지점에 조선시대 화약고 터가 있어. 폐쇄됐지만 아직 불발탄들이 남아있지. 내가 거기서 폭발을 일으키면 산사태가 발생해. 블랙크라운의 주력 병력이 묻힐 거야. 그럼 교수님도. 그래, 나도 묻히겠지. 이지윤이 박 교수의 팔을 붙잡는다.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없어. 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한다. 지윤아, 나는 75세야.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이 등불을 세상에 알릴 사람이야. 그 진짜 의미를, 그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야. 교수님, 내 평생의 연구, 내 모든 헌신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 민족의 등불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어? 박 교수가 이지윤의 손에 등불을 쥐어준다. 약속해. 이걸 반드시 지키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우리가 왜 하나여야 하는지,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리겠다고. 이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약속할게요. 교수님, 반드시. 박 교수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마치 어린 제자를 대하듯. 잘 자라줘서 고마워, 지윤아. 너는 내 자랑이야. 그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지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열한다. 30분 후 거대한 폭발음이 산을 뒤흔든다. 산사태가 발생한다. 블랙크라운의 주력 부대가 있던 계곡이 순식간에 흙과 바위로 뒤덮인다. 살아남은 요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나 컸다. 구조대가 화약고 터를 수색하지만 박영수 교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는다. 폭발로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지윤은 폐허가 된 현장에 무릎을 꿇는다. 손에는 민족의 등불이 있다. 등불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교수님, 약속할게요. 반드시 이 등불을 밝힐게요. 당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변한다. 슬픔에서 결연함으로, 박 교수의 유지를 이어받은 전사의 눈빛으로.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블랙크라운의 본부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물리적 탈취에 실패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다. 정치적 압력, 외교적 공작, 언론 조작, 민족의 등불은 조작된 유물이다. 이지윤 박사의 연구는 신뢰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국수주의적 선전을 위해 가짜 유물을 만들었다. 이런 루머가 전 세계 언론에 퍼지기 시작한다. 블랙크라운의 배후 세력이 움직인 것이다. 이지윤은 새로운 전장에 내몰린다. 이번엔 총과 폭탄이 아닌 말과 증거의 전쟁이다. 세개월이 흐른다. 이지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다. 학술 세미나, 언론 인터뷰, 국제학회 발표, 등불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과학적 검증을 받았다. 탄소연대 측정, 금속 성분 분석, 문자 해독. 결과는 명확했다. 민족의 등불은 진짜다. 기원전 2세기에 제작된 한반도 최고의 청동 공예품이다. 하지만 블랙크라운의 방해 공작은 집요했다. 가짜 전문가들을 동원해 반박 논문을 쏟아내고 유력 언론을 매수해 왜곡 보도를 내보냈다. 이지윤은 지쳐간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적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한국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SNS에서 해시태그 민족의 등불을 지켜라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된다. 수백만 명이 동참한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일반 시민, 심지어 해외 동포들까지. 우리의 역사를 지키자. 정체성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지윤 박사를 지지합니다. 물결이 일어난다.
작은 파도가 거대한 해일이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어느 날 이지윤의 연구실에 80대 노인 한 명이 찾아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를 내밀며 말한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비서였던 사람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족의 등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지윤이 일기를 펼친다. 1945년 해방 직후의 기록이다.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잊힌 보물이 있다. 민족의 등불이라 불리는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것을 찾아내어 다시 밝힐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 민족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역사를 지키려 평생을 바친 무명의 학자들, 전국 곳곳에 숨어있던 민족주의자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다.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이지윤은 깨닫는다. 박 교수가 말했던 단 하나의 맹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1000년이 지나도 분단되어 있어도 위기가 오면 한민족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마침내 결정적 순간이 온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 이곳에서 민족의 등불의 가치가 최종 판단된다. 만약 등재된다면 그 역사적 의미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거부당한다면 심사장에는 블랙크라운의 배후 세력이 파견한 전문가들이 앉아 있다. 그들은 온갖 트집을 잡으며 등재를 방해한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역사적 맥락이 불명확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과장된 유물이다. 하지만 이지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3개월간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시한다. 과학적 분석 결과, 고문원 기록, 독립운동가들의 증언, 그리고 박영수 교수가 남긴 5년간의 연구 노트. 이 등불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이지윤이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는다. 이것은 한 민족이 역사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 내부의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함께 서야 한다는 것. 이 교훈을 잊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녀가 등불을 들어 올린다. 이 등불은 1000년 전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분열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등불을 다시 밝히고자 합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사위원들이 숙덕인다. 그때 갤러리석에서 누군가가 일어선다. 한 명이 일어서자 둘, 셋, 열. 수백 명이 일어선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날아온 시민들이다. 그들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다. 하지만 위압적이지 않다. 오히려 숙연하고 아름답고 간절하다. 심사위원장이 눈을 감는다. 긴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그가 망치를 든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족의 등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합니다. 환호성이 터진다. 이지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한다. 교수님,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1년 후 서울 국립박물관 특별전시관. 민족의 등불 앞에는 연일 긴 줄이 늘어선다.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등불은 특수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난다. 그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등불은 기원전 2세기 한반도의 모든 왕국이 하나의 맹세 아래 모였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 1000년 동안 우리는 분열했지만 오늘 다시 밝혀진 이 등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입니까? 이지우는 전시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한 어린 학생이 엄마의 손을 잡고 등불을 바라본다. 엄마, 저 등불 정말 예뻐요.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 아니 정확히는 저 등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거야.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걸. 이지훈이 미소 짓는다. 그녀는 박 교수의 사진을 품에서 꺼낸다. 발굴 현장에서 찍은 흙투성이지만 행복해 보이는 모습. 교수님 보이세요? 등불이 다시 밝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사라지면 나라도 사라진다는 것을. 하지만 역사를 지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전시관을 나와 밖으로 향한다. 서울 하늘은 맑고 멀리 북쪽 하늘도 같은 빛깔이다. 언젠가 이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 올까? 이지우는 믿는다. 민족의 등불이 계속 빛나는 한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